안녕하십니까, 장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세금이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올해 안에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특별 공제 요건이 엄격해졌다는 거죠. 실거주 기간이 짧으면은 연내 매각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주택자 최종주택 개념이 생겨서 1주택이 되고 난 후 2년이 지나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건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최종 1주택 개념이 다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양도세율 인상 내년 6월 1일 이후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세금 큰 파도 온다. 집 팔려면 오래 넘기지 마라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 보유한 A씨는 내년 양도세율 인상을 앞두고 있어 연내 한 채를 처분하는 게 재테크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세무사의 조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매입한 아파트 한 채를 중개업소에 내놨다고 하네요. 중개수수료도 수천만원의 급행료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처분과 절세 사이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답니다. 내년부터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과 세율이 모두 바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뀌는 세제나 세율은 계약일 또는 잔금일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올해 안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건 변경 사항인데, 첫 번째, 실거주 2년 시 최대 80% 공제해서 내년부터 보유와 거주기간을 각각 따져 공제를 한다는 겁니다. 보유기간이 10년까지인데 보통 3, 4년은 1주택일 때는 24% 공제, 그 다음 32%, 보유와 거주기간에 따라서 1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46%, 40%, 80%가 된다는 거죠. 다주택일 때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다주택일 때는 공제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30%로 80%가 안 되고 30%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 다음, 최종 1주택 개념 도입도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2년이 지나야 해당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매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그죠? 이게 완전히 수학공식 푸는 것도 아니고, A주택이, 가지고 있고, B주택이 2주택 상황이 됐는데, C주택을 사면 3주택이 됐다. C주택 취득을 이제 해서, C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A주택, B주택, C주택을 다 매각했는데, 매각하고도 C주택 1주택이 남았을 때, 이것을 바로 팔면은 안 되고, 2년을 보유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보유기간을 2년을 더 한 뒤에 팔아야 1주택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 대상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분양권 보유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양도세율 인상이 있습니다. 양도세율 네 번째, 단기 보유주택과 분양권 양도세율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인상된다는 겁니다. 현행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현행은 주택 및 입주권은 40%가 적용되는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기타 지역은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건데, 이것이 변경이 되면은 1년 미만 기간은 무조건 70%가 된다는 거죠.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상관없이 70%, 분양권도 70%가 된다는 겁니다. 2년 미만일 때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현행은 조정대상지역은 50%,
기타 지역 기본 세율인데 변경은 2년 미만은 60%로 적용된다는 거죠. 거주기간 조정 대상 지역 상관없이 2년 미만 그 보유기간을 하면은 2년 이상일 때는 현행은 기본 세율에 조정 대상 지역 50%, 기타 지역은 기본 세율인데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2년 이상일 때는 주택 및 입주권은 기본 세율인데 분양권만 60%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2년 이상일 때도 분양권은 60%가 적용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분양 후 입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입주를 하면 또 다주택자가 적용되겠죠. 그죠? 그래서 애매할 거라 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건이 변경됐다는 거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건. 내년부터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건이 까다로워진다는데 장특 공제는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인데 1주택자의 경우 지금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고 10년간 보유하면 최대 80%를 감면해준답니다. 현재는 2년을 실거주 요건을 채우고 10년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감면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바뀐 공제 기준을 적용받는데 그 바뀐 기준이 최대 80%의 공제율은 유지되지만 거주와 보유 기간으로 40%씩 따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주도 40%, 보유도 40%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도 하면서 거주를 10년 했을 때는 80%가 적용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세금 공제율이 줄어든다는 거죠. 올해 3년 거주 및 10년 보유라면은 공제율 80% 적용받지만 내년부터는 거주기간 공제율 12%와 보유기간 공제율 40%를 더해 52%밖에 공제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주기간이 3년 됐고 보유기간이 10년 돼도 거주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보유는 오래 했지만 실제 거주한 기간이 짧은 집에서 차익이 발생했을 때 오래 파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최종 1주택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비과세 요건이 엄격해진다는 겁니다. 다주택자일 때입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최종 1주택 개념이 다시 도입이 됐다는 건데 최종 1주택 개념이 변경되었다는 거죠. 최종 1주택 개념이 변경되었다는 겁니다.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 해당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주택이 된 날부터 1주택이 딱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해당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3주택자가 A, B 주택을 순서대로 매각하고 바로 다음날 C주택을 팔아도 9억 원까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B주택을 판 뒤 C주택만 남은 상황에서 2년이 더 지나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이 더 지나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2년 더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주택을 정리하거나 거주주택 갈아타기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연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내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는 거주주택 과세 특례가 평생 한 번으로 제한된다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는 거주주택의 과세 특례가 평생 한 번으로 제한된다는 거죠.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거주주택 과세 특례가 평생 한 번으로 제한된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1주택일 때는 또 하고 계속됐지만 평생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거주주택 과세 특례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매각할 때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억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라는 것이죠. 그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했지만 다만 지난해 2월 11일까지 취득한 거주주택은
강화된 규정 적용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지난해 2월 11일까지 취득한 거주주택은 제외된 내용이라는 거죠. 이 내용은 조금 복잡한데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는 것도 변수라는 거죠. 그동안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인데, 지금 이제 분양권도 주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1분양권 상태로 집을 판다면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됐다는 거죠. 앞으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해 3주택 중과세율이 매겨진다는 거죠. 이제는 2주택 1분양권이 있어도 2주택 중과세율밖에 안 매겨졌는데 최대 50%죠. 52%인데 앞으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면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10% 더 업된 62%가 세율이 매겨진다는 거죠. 1주택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주택 1분양권 상태에서 집을 팔면 비과세와 일반 세율이 아니라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거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부터 기존 주택의 매각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분양권을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과 똑같이 간주하는 것이라는 거죠. 입주권은 그 자체를 매각할 땐 다른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하지만 주택을 팔 땐 입주권이 중과대상 주택수에 든다는 겁니다. 분양권을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과 똑같이 간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입주권은 그 자체를 매각할 땐 다른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하지만 주택을 팔 때는 입주권이 중과대상 주택수에 든다는 겁니다. 입주권도 중과대상 주택에 팔 때는 주택에 든다는 거죠. 분양권도 똑같이 입주권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주택 2입주권을 가진 사람이 입주권 가운데 하나를 판다면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데, 그러나 주택을 팔 땐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3주택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입주권은 팔아도 되지만은 주택을 팔 때는 3주택으로 친다 이거죠.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 때는 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죠. 다주택.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네 번째, 양도세율 인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유기간이 짧은 주택을 팔면 세금이 무거워진다는 거죠. 1년 이상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는 현재 기본세율에 적용되지만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60%로 오른다는 겁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할 땐 40% 단일세율에서 70%로 30%가 인상된다는 겁니다. 분양권 양도세율도 큰 폭으로 오르는데, 그동안 조정지역 대상에선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조정대상 지역에서일 때 50%를 타지역은 비조정대상 지역은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지역을 따지지 않고 조정대상, 비조정대상 상관없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일 땐 60%의 세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의 중과세율도 높아지는데, 지금은 기본세율에서 2주택일 때 10포인트, 3주택일 때 20포인트를 가산해 각각 최고 52와 62% 중과세율을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2주택자의 최고 중과세율은 62%, 3주택자는 72%로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72% 엄청 많죠, 그죠? 이게 중과세율이, 그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